자, 챕터 2의 챕터 1의 파트 2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파트 1에서는 그 하이드로젠 두 개의 애텀을 기준으로 해서 본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본드 랭스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갈게요. 하이드로젠 두 개의 애텀이 점점 다가왔을 때 그 두 개 간의 에너지 값은 점점 낮아지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 가장 낮은 이렇게 빨간 선에서 요 지점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두 개 하이드로젠 애톰 간의 74 피코미터 정도의 거리를 갖고 있는, 여기에서 실제 본드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때 가장 낮은 에너지가 옵세스의 길이를 우리가 본드 랭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젠 H2인 경우는 본드 랭스가 74 피코미터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카본을 중심으로 해서 카본은 최외각 전자가 4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옥텟 룰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4개의 일렉트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요. 따라서 싱글 본드인 경우는 4개의 본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파트 1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 싱글 본드를 어떻게 카본과 하이드로젠 혹은 카본과 카본 간에 만들 수 있는지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오비탈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카본은 본래 2개의 s 오비탈과 그리고 2개의 p 오비탈이 최외각 전자로 해서 4개의 일렉트론이 존재하지만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는 변형되는 새로운 형태의 오비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sp3 오비탈 간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모양을 보게 되면 먼저 이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기 전에 2개의 s 오비탈 중에 1개가 파이 오비탈 중에 하나로 먼저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것이죠. s 오비탈로부터 파이 오비탈로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s 오비탈을 하나, 슈페리칼 모양을 갖고 있는 s 오비탈은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덤블벨 모양을 갖고 있는 파이 오비탈에 있는 일렉트론은 3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4개의 일렉트론이 새로운 모양으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다 참가를 하게 되면 어시메트릭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sp3 오비탈을 만들게 되고, 따라서 이 4개의 sp3 오비탈을 입체적인 모양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빨간색 부분이 여기 그린 컬러로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안에는 이제 여기 작은 부분이 숨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시메트릭하게 새롭게 sp3 오비탈이 변형이 된 것은 동일한 대수를 갖고 있는 것들은 더 커지게 되겠고, 대수적으로 다른 쪽은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시메트릭한 그런 모양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쉽게 이해되는 것이죠. 따라서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된 오비탈은 최외각 전자 4개 전체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참여를 함으로써 4개의 새로운 모양의 sp3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그 상태에서 하이드로젠 혹은 다른 카본과 카본 간의 커벌런트 본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이제 카본이 있고, 자, 이 모델은 CH4 4개의 싱글 본드는 모두 하이드로젠과 본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본드 랭스는 약 한 109 피코미터 정도가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2개의 CH 본드 간의 본드 앵글은 테트라헤드럴 조건에 딱 부합이 되는 109도 혹은 109.5도에 만족이 됩니다 하는 이 특성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카본이 4개의 싱글 본드를 하는 경우는 테트라헤드럴한 오비탈을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4개의 CH 본드의 본드 스트렝스는 약 439 kJ/mol 정도로 안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메탄인, 좀 전에 봤던 메탄인 경우는 카본 하나와 4개의 하이드로젠을 가지고 4개의 싱글 본드를 만들었던 것이고, 에탄인 경우는 카본 2개 간의 새로운 본드, 카본과 카본 간의 싱글 본드가 더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 카본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3개의 싱글 본드를 통해서 하이드로젠과 코벌런트 본드를 만들고 있고, 오른쪽 카본도 3개의 하이드로젠과 코벌런트 본드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카본과 카본 간의 싱글 본드가 있는 이런 형태가 에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탄과 비교를 하게 되면 이 6개 CH 코벌런트 본드는 동일한 것이죠. 하지만 카본과 카본 간의 싱글 본드는 sp3, sp3 간의 새로운 코벌런트 본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에탄의 CH 본드의 스트렝스는 약 421 kJ/mol 정도가 되고요. 카본과 카본 간의 본드 랭스는 154 피코메타. 그리고 카본과 카본 간의 본드 스트렝스는 377 kJ/mol 정도. 따라서 에탄인 경우에 CH 본드보다는 카본 간의 본드가 좀 더 위크한, 적은 에너지로도 카본과 카본 간의 본드를 끊을 수가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역시 에탄인 경우도 모든 본드 앵글은 109도에 가까운 테트라헤드란 특성을 갖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입체적인 모델로 보게 되면 에탄인 경우에 2개의 카본이 싱글 본드를 하고 있고, 이 2개 카본 간의 거리는 약 한 154 피코메타. 그리고 여기 본드 앵글은 109도보다 조금 큰 한 111도 정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CH 싱글 본드는 sp3, 그 다음에 시그마 오비탈 간의 본드가 되고요. 카본 간은 여기 나와 있듯이 sp3, sp3 간의 시그마 본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카본이 모든 싱글 본드를 4개를 하는 경우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오비탈로 만들어진 코벌런트 본드다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카본과 카본 간의 더블 본드를 만드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그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된 오비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이때 s 오비탈이 하나, 그리고 p 오비탈이 2개, 전체적으로는 3개의 일렉트론만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p 오비탈에 있던 1개의 파이 일렉트론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 남아있는 p 오비탈 혹은 p 일렉트론이 새로운 파이 본드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유교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새로운 본드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된 오비탈은 하나의 s 오비탈과 2개의 p 오비탈, 전체적으로 3개의 일렉트론이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참여를 해서 이러한 모양, 요거는 이제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고요. 그린 색상 3개가 어시메트릭한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오비탈이죠. 반면에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참여하지 않는 파이 오비탈은 이 3개의 sp2 오비탈의 수직 방향으로 해서 위아래로 해서 존재를 하게 되겠고, 만약에 이 2개의 카본이 만나게 되는 경우에 시그마 본드가 일단 먼저 만들어지겠지만 남아있는 파이 오비탈 간에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인터랙션에 의해서 새로운 본드, 즉 파이 본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드 앵글은 109도가 아니고 평면에서 3개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120도의 본드 앵글을 갖는 것이 중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이 본드라는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 파이 본드라 하면 파이 오비탈에 있는 일렉트론 간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헤드온이 아니고 사이드웨이 인터랙션이 되겠죠. 즉 커튼을 우리가 이렇게 쭉 치게 되면 옆으로 인터랙션이 되면서 커튼이
쳐질 수도 있고 오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양으로 해서 오버랩이 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파이 본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에틸렌을 볼 텐데요. 에틸렌은 CH2, CH2 그리고 카본과 카본 간에는 더블 본드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 파이 본드가 여기서부터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카본과 카본 간에 각각 세 개의 sp2 하이브리다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오비탈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이 중에 왼쪽 카본에 있는 두 개, 오른쪽 카본에 있는 두 개는 각각 하이드로젠 4개와의 시그마 본드를 만들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여기 있는 4개의 싱글 본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sp2 오비탈이 있는 카본과 카본 간에 먼저 헤드온 인터랙션에 의해서 싱글 본드를 먼저 하나를 만들고, 이때 싱글 본드는 시그마 본드가 되는 것이죠. 이 더블 본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시그마 본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파이 일렉트론 두 개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인터랙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파이 본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더블 본드는 한 개의 시그마 본드와 한 개의 파이 본드로 구성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4개의 일렉트론을 쉐어링을 하고 있는 그 특성을 꼭 기억을 잘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때 이 CH와 더블 본드 간의 본드 앵글은 120도보다는 조금 크지만 일단 120도에 가까운 앵글을 보이고 있고, 두 개의 CH 본드 간에는 120도보다 조금 작긴 하지만 역시 120도에 가까운, 따라서 이 더블 본드가 존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테트라헤드로한 그런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본과 카본 간에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싱글 본드 대비로 좀 더 짧아지고, 본드 랭스는 짧아지지만 본드 스트렝스는 좀 더 강해지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겠죠. 자, 이제 카본과 카본 간에 트리플 본드를 만드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sp 오비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sp 오비탈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s 오비탈에 있는 한 개의 일렉트론, 그리고 파이 오비탈에 있는 일렉트론 하나, 전체적으로는 두 개의 일렉트론이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참여를 한다는 거. 그러다 보면 파이 오비탈에 있는 두 개의 일렉트론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참여하지 않고 원래의 파이 오비탈 모양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개의 파이 오비탈은 두 개의 파이 본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sp 오비탈이 되게 되면 리니어하기 때문에 본드 앵글은 당연히 180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X축으로 해서 180도 방향으로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카본을 중심으로 sp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되어 있는 두 개의 새로운 변형된 오비탈이 이렇게 180도 본드 앵글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Y축과 Z축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참여하지 않는 두 개의 파이 오비탈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 두 개는 각각 두 개의 카본이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 두 개의 파이 본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트리플 본드가 만들어진 모델인데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하겠네요. 일단 두 개의 카본 간의 sp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통해서 180도 본드 앵글을 갖는 sp 하이브리다이즈드 오비탈, 요거는 각각 카본과 카본 간의 첫 번째 시그마 본드 하나 만들고, 여기에 하이드로젠, 이쪽에 하이드로젠을 통해서 sp 그리고 시그마 싱글 본드를 각각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남아있는 두 개의 파이 오비탈은 카본과 카본 간의 사이드웨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두 개의 파이 본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카본과 카본 간의 트리플 본드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 하나는 시그마 본드, 그리고 두 개는 파이 본드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3개, 즉 트리플 본드를 만드는, 그리고 전체 6개의 일렉트론을 쉐어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트리플 본드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본드 앵글은 당연히 리니어하기 때문에 트리플 본드와 CH 본드는 180도, 그리고 CH 본드의 본드 랭스는 106 피코메터, 그리고 트리플 본드의 본드 랭스는 120 피코메터, 즉 싱글 본드는 154, 더블 본드는 134, 그리고 트리플 본드는 120 피코메터로 점점 짧아지게 되겠죠.
자, 요 테이블 1-2는 그 카본을 중심으로 해서 카본과 카본 간의 싱글 본드, 카본과 카본 간의 더블 본드, 카본과 카본 간의 트리플 본드, 즉 sp3, sp2, sp 하이브리다이즈드 오비탈에 의한 본드의 특성을 두 가지 물성 측면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본드 스트렝스인 경우는 싱글 본드인 경우는 약 377 kJ/몰, 더블 본드가 되면 2배 정도로 안정화가 돼요. 728 kJ/몰. 트리플 본드가 되면 또 좀 더 안정화가 되어서 965 kJ/몰 정도로 안정화가 됩니다. 반면에 본드 랭스인 경우는 싱글 본드가 가장 길어서 154 피코메타, 더블 본드는 좀 짧아져서 134 피코메타, 트리플 본드 가장 짧은 것이죠. 120 피코메타의 본드 랭스를 특성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그 카본의 최외곽 전자에 있는 4개의 일렉트론이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통해서 싱글 본드 혹은 더블 본드 혹은 트리플 본드 세 가지 형태의 코벌런트 본드를 만드는 설명을 했고요. 기타 헤테로 애텀, 나이트로젠, 설퍼 같은 옥시전 이런 것들도 이런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이트로젠, 옥시전, 설퍼 같은 이런 헤테로 애톰들도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한다는 것이 결과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 나이트로젠에서 하나의 메틸 그리고 두 개의 HH로 이루어져 있는 메칠 아민인 경우를 보게 되면 세 개의 싱글 본드를 하고 있지만 롬페 일렉트론 한 쌍이 마치 그 카본에서 싱글 본드를 하고 있는 듯한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따라서 네 개의 싱글 본드를 하는 그런 카본과 동일한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본드 앵글은 NH 간에는 약 107도, 하지만 N 메틸과 NH가 조금 더 멀어서 110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9도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역시 메칠아민의 나이트로젠은 sp3 하이브리다이즈된 오비탈을 가진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옥시전인 경우는 나이트로젠과 비교를 하게 되면 두 개의 롬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싱글 본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카본의 네 개의 싱글 본드와 같은 역할을 하고 본드 앵글인 경우는 약 108.5도, 109도에 매우 가까운 거죠. 그래서 메칠 메탄올인 경우에 역시 이 옥시전은 sp3 하이브리다이션 되어 있는 오비탈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포스포스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좀 독특하게 설퍼인 경우 역시 옥시전과 동일하게 두 개의 롬페어 일렉트론 쌍을 가지고 있어서 역시 메탄사이올 혹은 다이메칠 설파이드인 경우 공통적으로 4개의 싱글 본드와 같은 특성을 갖게 되고, 단지 차이점은 옥시전보다는 훨씬 본드 앵글이 더 좁은, 즉 롬페 일렉트론의 그 오비탈이 훨씬 좀 더 큰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6.5도, 셀파이드인 경우는 약 한 99도 정도에서 109도보다는 조금 멀어져 있긴 하지만 입체적인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역시 이 셀파인 경우도 본드 앵글이 적긴 하지만 테트라헤드럴한 특성을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sp3 오비탈을 갖는 것으로 정의를 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코블런트 본드를 만드는 정의는 다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개념에서 몰레큘러 오비탈 MO 시어리 같은 경우는 그 본딩과 엔티 본딩 MO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두 개의 그 애톰이 애토믹 오비탈이 존재를 했을 때 이 두 개가 새로운 코블런트 본드를 만들게 되면 몰레큘러 오비탈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에너지 레벨로 보면 애토믹 오비탈보다는 낮은 안정한 그런 에너지 레벨을 가질 수가 있고, 이때 이 몰레큘러 오비탈에는 쉐어링을 하고 있는 일렉트론이 그 오큐파이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쉘 개념으로 보게 되면 두 개의 일렉트론이 이렇게 오큐파이가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가 본딩 오비탈 몰레큘러 오비탈 MO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반면에 그 높은 에너지 값에 있는 중간에 노드가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오비탈도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여기에는 일렉트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엔티본딩 MO라고 우리 정의를 내리고, 이 엔티본딩은 에너지 값이 매우 높았을 때 순간적으로 본딩 오비탈로부터 MO로부터 일렉트론이 잠시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 일반화학에서는 주로 본딩 MO를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엔티본딩 MO를 excited state다라고 이렇게 별도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앞에서 나왔던 것인데요. 두 개의 그 파이 오비탈이 본드를 만들었을 때 본딩 오비탈에 일렉트론이 오큐파이가 되고, 엔티본딩은 비워져 있는 상태, 그리고 엔티본딩은 중간에 노드가 존재를 하는 이런 몰레큘러 오비탈을 가지고서 본드의 그 에너지 값을 가지고 두 개의 오비탈을 정의를 내리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몰레큘 그림을 그리는 게 이렇게 하나하나 선으로 그리기도 상당히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리니어한 경우는 선을 다 표기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몰레큘러 포뮬러와 비슷한 형태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아이소 그룹인 경우만 선을 통해서 이렇게 치환기 형태가 되겠죠. 그림을 그리는 컨덴스드 스트럭처 가장 일반적인 구조 방법이고요. 좀 더 이제 그 대학원 이상 레벨이 되게 되면 카본과 하이드로젠 자체를 아예 표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라인으로만 표시를 해내는, 그리고 이제 치환기로 있는 다른 헤테로 애텀들, 뭐 알코올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만 표시를 하는 스켈레톤 스트럭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대학원 이상급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챕터 1에 대한 온라인 강의였고요. 다음 주 개강 23일 주에는 챕터 2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